이거를 간단하게 짜고 여러분이 써보는 게 중요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써보고 나중에 수행평가를 하게 되면 뭐 글로 표현을 하든 영상으로 표현을 하든 제한된 시간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 선생님하고 써볼 글은 논설문이에요. 저번에는 우리가 설명문을 썼다면 이번에는 논설문을 쓰는데 설명문의 특징이 지식과 정보를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쓰는 글이라면 논설문은 주장을 근거를 들어서 주장을 하고 독자를 설득시키는 글이죠. 자, 그래서 우리 설명문의 개념과 특성, 우리 꿈틀 88쪽 잠깐 다시 볼게요. 자, 그럼 논설문의 개념과 특성, 논설문이죠. 자, 논설문의 개념과 특성에서 주장이나 의견을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밝히는 글이고 설득을 하는 게 목적이죠. 물론 그 글을 읽는다고 상대가 무조건 설득되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내가 그 주장을 하는데 뒷받침하는 논리적인 근거들이 정말 중요해요. 그 근거를 얼마나 치밀하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짰는가, 그게 이제 논설문에서의 핵심 키 포인트예요. 밑에 보면 뭐 주관성, 타당성, 신뢰성, 체계성, 명료성이 있죠. 자, 그리고 논설문의 구성은 이미 하도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서론, 본론, 결론인데, 자, 서론에서는 문제 상황을 얘기하고 그 문제 상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해요. 그럼 그 과정에서 내가 왜 이 논설문을 쓰게 됐는지가 문제 상황에 적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남들은 그냥 지나쳐 본 문제를 내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비판적인 시선으로 많이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그럼으로써 그 과정에서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흥미와 관심을 유발을 해요. 나도 저런 생각 해본 적 있는데, 그래, 나는 생각 안 해봤는데 이제 보니까 저게 문제구나. 그럼 나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고 흥미와 관심을 끌어야 돼요. 그 다음에 논설문에서 말 그대로 논술이죠. 논술이라면 우리가 논술 시험에서 그 차별화되는 거, 다른 글과 차별화되는 것이 바로 이 서론이에요. 어떻게 시작하느냐. 남들은 평범하게 봤는데 나는 그 상황을 예사롭지 않게 봤다. 그래서 번뜩이는 시선과 관점이 서론에서 드러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본론은 이제 내가 그걸 보고 문제 상황을 제기했다면 내 주장을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해서 내 주장을 뽑고 이 내 주장이 무엇이다. 자, 그리고 이제 논제에 대해서 내가 찬성인지 반대인지. 자, 그리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타당한 근거를 대야 되겠죠. 보통 우리 근거는 3개 정도로 되는 게 가장 안정적이에요. 그 다음 그 근거에 대해서, 즉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붙이는데 이 논설문은 의견과 주장을 내세우는 글이지만 그 근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근거는 의견이 아니라 사실이어야 돼요. 물론 의견이 될 수도 있지만 그 근거는 설명문을 썼을 때처럼 사실로 가져와야 돼요. 통계 자료를 가져온다든지 그거에 그 의견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회 현상이나 구체적인 자료를 가져와야 돼요. 자, 그래서 주장을 하고 그 주장에 대한 이유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상대의 의견, 즉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가지고 와서 반박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주장하는 글이 이유만 되는 게 아니라 현재 문제 상황이 이런데 이렇게 해결해야 되고 그 이유는 이것이다 라고 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이유를 대는 방식도 가능해요. 자, 그래서 이제 본론을 그렇게 쓰고, 자, 그 다음 결론은 본론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데 다시 한번 내 주장을 강조하고 내가 왜 이렇게 주장하는지 이유를 다시 한번 쓰는 거예요. 간략하게 우리 입론서 썼던 거 기억나죠? 자, 그 다음 이제 결론에서도 아까 서론처럼 차별화시킬 수 있는데 우리가 한자, 성어, 속담, 뭐 관용 표현 배웠잖아요. 그럼 이 결론에서는 내가 이제까지 얘기한 것들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속담을 가져온다든지
뭐 엄발의 오줌 누기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그다음 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말이 있다 라든지 과유불급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한자성어나 속담이나 간용어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게 내가 말하고자 하는 주장이나 글 전체의 맥락과 어울려야 돼요. 뜬금없이 아무거나 가지고 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다. 자, 그리고 그런 걸 사용을 해서 내 주장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강조한 후에 내 주장대로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대신에 내 주장대로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 문제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 라고 대안까지 제시를 하고, 또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내 말대로 하면, 전망까지 제시를 하면 아주 훌륭한 논설문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논설문 쓸 땐 여러분이 자꾸 존댓말로 쓰는데 존댓말로 쓰지 말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반말로 쓰세요. 뭐뭐라고 생각한다, 뭐뭐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그래야 이제 힘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논설문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면, 이제 선생님이 논제를 3개 정도로 제시를 해줄 테니까 여러분이 그거 중에서 골라보세요. 선생님 좀 나름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 중학생들이 쓸만한 문제. 그래서 첫 번째 논제는, 첫째, 자, 요즘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앉아있는데, 자,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제작, 유통업체들이 마스크 값을 올려받는 것은 정당하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정당하다는 입장에서 이유를 대야 돼요. 그 사람들이 마스크 값을 올려받는 게 왜 정당한지, 아니다, 정당하지 않다. 그럼 뭐 예를 들면 시장 가격,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 그럼 너무나 사람들이 마스크를 막 살려고 하니까 값을 올려가는 건 당연하지 않느냐. 아니다. 지금 이런 재난 상황에서 또 마스크를 쓰는 것이 생명의 위협이,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이런 비상 상황에서 그렇게 마스크 값을 올려받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뭐 공동체 의식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1번 가지고 여러분이 찬성과 반대 이유를 3가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상대에 대한 반론도 생각해보고, 자, 그 다음 2번째는 여러분이 교복 다 지금 맞췄죠. 물론 지금 입학식이 연기가 돼서. 자, 그럼 요 2번째 논제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 중학생의 교복 착용을 자율화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부분 중학교에서 교복을 의무로 입고 있죠. 그런데 이 교복 착용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난 교복 입기 싫다. 아니다, 나는 교복 좋다. 그러면 교복 착용 자율화에 대해서 여러분은 찬성하는 친구, 교복 말고 그냥 자유롭게 입고 다니게 해달라. 반대는 뭔 소리냐,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자, 뭘 자율화해, 맨날 옷 고르기도 힘든데. 자, 그래서 이렇게 중학생의 교복 착용을 자율화해야 한다에 여러분이 찬성과 반대. 자, 이제 3번째는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1, 2, 3번 중에서 여러분이 골라서 논설문을 쓰는 거예요. 자, 3번째는 스마트폰 요새 많이 쓰죠. 그리고 이게 학교나 학급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데, 어떤 학교는 아예 스마트폰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 반납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다 자유롭게 쓰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고등학교에서는. 근데 이제 선생님이 대상을 중학생으로 조금 줄였어요. 자, 중학생들이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이건 뭐 쉬는 시간이건 일단 등교를 하면 뭐 아예 스마트폰 사용 자체를 못하게 해야 한다. 또 이제 학교라는 범위가 학교라는 영역 안에서 전부 다 그 범위를 정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래, 찬성. 그 다음 아니다, 어떻게 이거 금지해야 하냐, 뭐 위급한 상황도 있을 텐데. 자, 그래서 반대. 자, 그래서 이 논제 3개 중에서 여러분이 하나를 골라서 논설문을 쓰는데, 일단
개요를 먼저 짜세요,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 뭐 용지가 없으니까 선생님이 포맷은 어머님들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개요에 이제 주제는 당연히 여러분이 이 문제 하나를 골라서 찬성인지 반대인지, 예를 들면 중학생의 교복 착용을 자유화해야 한다에 찬성한다 또는 반대한다, 그게 주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서론, 본론, 결론에서 서론에 어떤 문제 상황을 가져올지, 어떻게 시작할지, 그 다음 본론엔 이유를 첫째, 둘째, 셋째 뭐로 할지, 그리고 반론을 넣을지 말지, 그 다음 결론에 어떤 관용 표현이나 속담이나 사자성어를 쓸지 아니면 안 쓸지. 자, 그래서 우리 서론, 본론, 결론에 서론을 대략 200에서 300자, 한두 단락, 그 다음 본론은 500에서 700자 정도로 해서 3단락 정도로, 그 다음 결론은 200에서 300자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는데 한 단락 정도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900에서 1300자 사이, 그러니까 최소한 900자 이상은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900자 이상 쓰려면 A4 용지에 절반 이상은 써야 돼요. 절반에서 한 3분의 2 정도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컴퓨터로 쳐도 되고 손글씨로 써도 되는데, 이왕이면 여러분 컴퓨터로 써서 선생님한테 보내세요. 그냥 A4에 써서. 그래서 글자 크기는 10포인트고 A4 용지 3분의 2 이상으로 해서 선생님한테 보내고요. 줄 간격은 그냥 원래 세팅되어 있는 대로 한 160 정도로 해서 선생님한테 보내면 선생님도 이거를 첨삭을 해서 다시 돌려줄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눈설문 쓰기 우리 수행 대비로 진행을 하고, 개요짜기와 글쓰기는, 개요짜기는 한 30분 이내, 그 다음 글쓰기는 개요를 본 다음에, 근데 이제 개요짜기가 글쓰기보다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려야 돼요. 그러니까 개요짜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 자료 조사도 해보고,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서 자료 조사도 해보고. 그래서 개요는 한 40분 정도 걸릴 거예요. 길게 걸리면 1시간 정도. 근데 글쓰기는 생각보다 많이 안 걸릴 거예요, 개요를 잘 짜면. 그래서 개요 짠 거하고 그 다음에 글쓰기까지 2개를 다 선생님한테 보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유난히도 캄캄한 밤에 나 홀로 너를 생각하네. 이런